안녕하세요. 자칭 부인과 명의. 부끄럽습니다. 네, 명의는 아니고 명의가 되려고 노력하는 아들딸 한의원 주수연입니다. 오늘은 부인과 명의답게 조경종옥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조경종옥탕 부인과 환자 왔을 때 한 번은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임신 준비하는 환자나 생리통 환자 등 있을 때 먼저 떠올릴 법한 그런 처방이죠. 저는 자주 쓰는 처방이 아니긴 한데 후세방 강의하면서 어떤 원장님이 물어보셔서 보니까 쓸만한 처방이긴 하더라고요. 다만 처방은 좋아도 어느 때 써야 좋을지는 봐가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떨 때 조경종옥탕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조경종옥탕을 보면은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이에요. 방야가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볼 때 조경종옥탕은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처방은 아니고요. 한국 한의사들이 그래도 많이 쓰는 유명한 처방이죠. 구성을 보자면은 숙지황 향부자초 6, 당귀신 주세, 오수유 청궁사, 백작약, 백복령, 진피, 현오색, 복단피, 건강초 3, 광괴, 숙애엽 2, 생강 3편 이렇게 돼 있고요. 주치가 부인이 자식이 없는 걸 치료하는데 대부분 칠정에 상해서 월경이 고르지 못하여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항상 요거 칠정이라고 하는 말에 꽂혀가지고 칠정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는 경우를 제가 좀 봤어요. 근데 이거 칠정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처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방 구성을 뜯어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죠. 숙지황, 당귀, 청궁, 백작약, 사물탕이죠. 여기에 향부자, 진피, 그 다음에 현오색 목단피, 그리고 건강, 오수유, 관계, 애엽에다가 백복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칠정에 쓰는 약재가 별로 없어요. 향부자, 진피, 아니면 목단피 정도가 간화를 좀 꺼준다. 그리고 백복령이 어떤 그런 안신작용도 있을 수 있죠. 백복령이. 근데 이 정도로 가지고 설정에 쓴다고 하기에는 되게 빈약하죠. 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 사물탕은 보혈화를 하는 사물탕이 거의 모든 조경하는 약의 기본처럼 돼 있으니까 처방의 근본이 되고요. 향부자 진피는 이기하고 현우색 목단피는 거하고 지통하고 건강 오수유 관계협은 운경하고 운중하고 백복령은 이게 안신일지 뭐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좀 다른 이 전체 구성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의감이라고 하는 처방이고요. 회춘 처방에 조경종옥탕이라고 나온 거는 건강관계 애협이 없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한국 한의사들이 많이 쓰는 거는 의감 처방, 이 건강, 오수유, 그 다음에 관계 애협 다 들어가 있는 이 처방을 많이 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에도 칠정에 쓸만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원장님들도 찾아보시면은 뭐 기껏해야 방금 말씀드린 이기하는 향부자신피, 뭐 백복령, 목단피 이 정도일 건데 사실 이 정도로 칠정에 쓴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정도 약재 구성은 다른 처방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처방이 칠정에 관련해서 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정에 쓴다는 거는 오늘부로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처방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뭐예요? 여기 온경하는 이 작용이 가장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방에서 월등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약재군. 요게 중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 이게 사실 운경하는 약재가 우리가 하초 허한하다고 할 때 쓰는 옹경탕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A엽도 들어가 있거든요. 옹경탕은 생강이 들어가 있는 편이지 건강이 있진 않아요. 물론 저는 옹경탕에 생강을 건강으로 바꿔 쓰긴 하지만은 요거는 건강도 있고 생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운중하려는 효과를 누리고 건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경종옥탕은 굉장히 따뜻한 약이에요. 따뜻한 약.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칠정보다는 운경하는데 쓰는 처방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칠정으로 인한 불임 또는 생리불순 뭐 이런데 이런 말에 꽂히지 말자고. 그러니까 칠정으로 인한 불임이나 월경부조라는 말에 꽂히지 말자는 거죠. 칠정을 빼고. 네. 근데 처방만으로는 구성이 되게 좋은 처방이에요. 왜냐면은 우선 사물탕이 베이스가 되고요. 부열 활혈이 되고 그 다음에 향부자 진피가 이기해주니까 기 쪽 돌려주죠. 현오대 목단피가 혈 쪽을 돌려주면서 진통작용 같은 것도 있으니까 생리통도 잡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으니까 배가 찬 사람한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한 생리통은 잡아줄 수 있겠다. 물론 배가 안 찬 사람은 굳이 이런 거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요거까지만 해도 좋은 처방이죠. 그 사람에 맞게 좀 줄이거나 더 넣거나 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처방 구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경종옥탕을 어떤 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거는 조금 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한 게 신재영 선생님의 방향합변 해설이라고 이런 자료집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복사집 가면 한의대 복사집 가면은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전에 방향합변 가지고 강의를 하셨던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의서에 조경종옥탕을 쓴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게 북과병 실용 헌방이라고 하는 중국 책인데 거기에 잠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보게요. 요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한글 파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방향합분 해설의 내용이고요. 제가 쭉 읽을게요. 조경중옥탕 어느 때 많이 씁니까? 조경시킬 때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조경 때 많이 쓰이는 처방이보다는 조경시킴으로써 종옥시키는 처방이다. 애를 낳게 하는 종자를 심게 하는 그런 약이다. 조경만 시키려고 그러면 아까 조경산으로 보통 써왔죠. 이렇게 말인데 이게 조경산 뭔지 아시죠? 이거 옹경탕이에요. 옹경탕. 네, 다른 이름으로 조경산, 뭐 천금조경산, 옹경탕도 버전이 몇 개 있죠? 두 개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맹문동이 들어간 거하고 하나는 숙지향이 들어간 거 아마 그렇게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네, 근데 여기는 조경만 시키는 게 아니라 조경시키면서 종옥을 시키는 약입니다. 이거는 조경산과 같은 유형으로 사용을 해서 쓰는 거라고 여겨지면 되는 겁니다. 조경산과 조경종옥탕은 같은 유형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잘 하세요. 일반적으로 아까 조경산이 조금 마르고 피부도 거칠하고 그런 사람에게 많이 쓸 수 있다. 왜? 맹문동, 악교 이런 종류들이 다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이 조경종옥탕은 빼빼한 사람이든 너무 비만했던 사람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처방도 약간 빼빼하면서 그러면서 아랫배가 상당히 냉하고 손발 허리가 모두 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이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약간 체형적인 그런 지표를 좀 주셨죠. 물론 저는 제가 후대반 강의할 때 말하지만은 체형이나 뭐 피부색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고려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체적으로 저런 식의 어떤 그런 거는 볼 수는 있는데
뭐 조금 아무래도 살이 찐 사람이 비습하다라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마르고 건조하고 이런 사람이 혈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고 증상 위주로 저는 많이 처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죠. 약간 습이 많다, 비습하다, 그러면서 춥다, 추워한다. 그래서 한습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오적산 계통을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적산은 물론 거기에 당귀, 작약, 뭐 천궁 이런 게 들어있지만 보혈하는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오적산은 주로 뭐 한습을 빼주는, 날려주는 그런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보충하는 제제는 아니죠. 근데 조경정옥탕은 아무래도 사물탕이 기본이기 때문에 혈을 보충해주는 그런 성질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혈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사람한테 쓰면 좋은데, 그런 사람들 대체로 마르고 건조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아우 손발이 차다고 여겨진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이 처방을 쓰면 메스껍다, 그러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때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처방이 메스껍다 이런 게, 처방이 안 맞다 이런 것보다 옹경탕 같은 걸 쓰면은 거기 있는 오수유가 되게 쓰거든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 먹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말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일단은 월경이 끝나는 월경 뒤 시기부터 몇 첩씩만 주게끔 되어 있죠, 거기에. 그래서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월경 첫날서부터 조경종옥탕을 줘가지고 열을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경종옥탕은 월경에 끝난 다음 한 6일, 7일 정도만 약을 쓰게끔 그렇게 만들면 된다. 그 다음은 주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 다음 한 달을 봐라. 그 다음 월경이 오면 그 다음 달에 또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뭐 다 알아들으셨겠지만은 월경 1일부터 해가지고 6, 7일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월경 1일부터 10일까지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약간 공백기를 하고 다시 생리가 터지면 다시 앞에 거를 반복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경 기간 동안 먹죠. 월경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쭉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되게 재밌는 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남포 주기랑 좀 비슷한데, 거의 생리를 시작할 때 남포가 성장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배란유도제 느낌? 그런 느낌 있고, 후에 또 나오지만은 이 조경종옥탕을 클로미펜이랑 같이 쓰는 그런 것도 있는데, 배란유도제 클로미펜. 근데 클로미펜은 보통 생리 한 3, 4일 정도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배란 유도하는 거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조경증옥탕을 복용하는 시기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냥 계속 상시 복용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제가 신지영 원장님만큼 명의는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럼 조경종옥탕이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효과를 보는 사람들은 꽤 봅니다. 저는 조경종옥탕보다 딴 거를 더 많이 씁니다. 조경종옥탕은 약간 뚱뚱한 사람에게도 쓰지만 약간 빼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쓴다. 하복부가 차고 허리가 차고 손발이 냉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준다. 아까 조경산을 쓸 때와 같은 그런 상황 때 더 써가지고 효과가 있다 하고 얘기되는 거고, 만약 지나치게 헛증이요, 빼빼하다고 다 헛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형만 가지고 헛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경종옥탕의 어떤 그런 형증이라고 할까요? 형태적인 어떤 그런 맞춤, 적응증 같은 거가 약간 이제 좀 마른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하고 뚱뚱한 사람한테도 쓸 수는 있다. 왜냐면 이렇게 좀 통통해도요, 추위 타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살집이 있으면은
더워하는 어떤 그런 체형 때문에 더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추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갑상선 저하증도 어떻게 보면은 살은 찌지만은 추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증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조경산, 그러니까 옹경탕하고 조경종옥탕하고 조금 차이를 찾아보면 좋겠죠. 옹경탕은 네, 맹문동이 조금 용량이, 왜냐하면 약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 줘야 되고요. 당귀, 인삼, 바나, 백작약, 청고, 목단피, 악유주, 자감초, 오수유, 육개, 강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사물탕이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숙주향이 빠져 있죠. 대신에 맹문동이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요. 물론 숙주향보다는 당연히 약하죠. 그리고 부위도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 맹문동은 아무래도 심폐 쪽이고 숙주향은 신장 쪽이니까 간신 쪽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인삼바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악유가 들어있어요. 악유. 그리고 오수육대. 자, 그러면은 조경종옥탕 어떻게 되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사물탕이 들어있는데 여기 맹문동 대신 여기는 숙지황. 그리고 향부자가 여기는 들어있죠. 여기는 없지만. 근데 옹경탕에 가미로 향부자, 익모초 이런 거를 잘 쓰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의미는 없다고 봐야죠. 가미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수유가 용량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애엽이 옹경탕에는 없지만 여기는 애엽이 들어있고 그래서 옹경탕 원방으로 치면 오수유 6개 정도까지만 운경하는 약이고 여기는 오수유, 건강, 그 다음에 관계, 애엽 4개가 옹경하는 약이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은 사실 조경종옥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귀가 6이고 여기는 사니까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백봉령, 진피, 현오색, 목단피 어떻게 보면 목단피는 있지만 여기 현오색이 더 들어있어서 진통작용은 얘가 좀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도 좀 차이가 있죠. 인삼바나 이런 것도. 그래서 굳이 따지면은 조금 더 소화기 장애 그런 게 있을 때는 저는 이게 좀 더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위 쪽이 좀 더 약하면 이쪽이 더 맞다고 보고 여기는 사실 소화기 약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백복력, 그리고 건강 뭐 이런 정도. 근데 요거는 제가 요런 거를 봐가지고 어떻게 쓰냐면은 생리 때 뭐 이렇게 울렁울렁하다 이런 사람한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력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도 인삼바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은 얘가 조금 더 허증 같죠. 아무래도 인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악효도 꽤 중요한데 악효 지혈작용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안동준 선생님은 이걸로 옹경탕으로 지혈 약으로 쓰기도 해요. 자궁출혈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과병 실용 한방에 있는 조경종옥탕. 아무래도 중국 처방이고 하루분 처방이죠. 첩당이 아니고 하루분 처방이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숙지형 향부자 20, 당귀호수유 천공 12, 백자약진피, 목단피, 복령 현오색 10, 생강 3편. 이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겠죠. 뭐 줄이는 건뭐 원장님들 맘인데 굳이 제가 줄인다고 하면은 요거 한 8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4 정도로만 쓸까요? 4 정도로만 하고 얘도 너무 줄일 필요는 없고 네, 한 4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 용량은 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요거를 12, 오수유 12 쓰면은 써 죽어야죠. 아니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당귀천국만 5로 쓰고 오수유만 4 정도 이렇게 써도 되고 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은 백작약 5 정도 단피, 현오색, 동령, 단피는 4 정도 해도 되고
진통을 더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까지 5 하면은 되겠고요. 뭐 진피, 소화장애 뭐 이런 거면 오히려 얘네를 늘리는 거죠. 복령하고 진피를 6 정도 이렇게 하고 백제약약, 목단피, 회노색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열을 제거한 작용을 강하게 할 거면은 요것도 적자격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하기 나름이고, 네, 생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옹경탕에서 생강이나 건강 이런 거는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바나를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나의 독성을 어느 정도 잡아준 작용 또는 바나랑 생강이랑 같이 해서 지구작용 같은 것도 또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가감에 신양어가 있다. 그러면은 건강육개예요. 아까 앞에서 본 동의보감에 나온 조경종 옥탕은 건강육개 옆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신양어가 있다고 보이면 너라고 했어요. 하고 여기는 옵션으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혈허유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허혈이 뜨면은 황금을 좀 넣어주면 되겠다.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죠. 뭐 많지만은 한 4g 정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적응증은 배란장애성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배란이 잘 안 돼서 오는 불임에 쓸 수 있다. 복용법은 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생리주기 5일차에 클로미펜하고 같이 복용을 하는데 여기도 5일밖에 복용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탕약을 5일밖에 복용 안 한다는 건지 같이 복용하는 걸 5일밖에 안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클로미펜 복용하는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그 정도만 같이 먹고 그 뒤에는 그냥 쭉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요. 이게 뭐 저희 중국의 안동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옹경탕이 건조한 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왜냐면 더운 약들이 많으니까 건조한 약이기 때문에 생리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 조경종옥탕도 잘못 쓰면은 너무 또 따뜻한 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잘 보시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찬 사람이 따뜻한 약을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녹으면서 생리량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그렇게 차갑지 않고 보통인 사람이 좀 너무 더운 약을 쓰면은 오히려 말라서 생리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그래서 이걸로 실험을 했는데 배란장애성 불임 30례 치료하였고요. 22례는 예후가 좋죠. 발육도 난포 발육도 잘 되고 배란도 잘 되고 1례는 난포는 발육되긴 했는데 배란까지는 안 갔고 실내는 아예 그냥 반응이 없고 그래서 배란율은 나쁘지 않다 73.3 이렇게 나왔고요. 물론 중국 재료라서 다 믿을 순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경종옥탕하고 비슷한 옹경탕도 배란 장애를 해소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란을 잘 되게 해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조금 마르고 그 다음에 배가 차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성한테 쓰면은 배란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배가 차다고 하는 게 만져서 차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져서 차다고 하는 거는 그냥 배 껍질만 만진 거라서 그게 진짜 찬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일수록 더 이 혈관에서 멀어지면은 겉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만져서 차다 이런 거는 의미를 두지 마시고 좀 이렇게 냉한 느낌이 스스로 자극적으로 들거나 아니면 뭐 냉이 많거나 아니면 소변 자주 보는 그런 아랫배가 찬 증상 같은 게 보여지면은 그런 걸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아무튼 복약 후 16례가 임신이 되었대요. 그 중에 한 달 동안에 약복용으로 임신된 거, 그러니까 한 달 먹고 임신된 거는 4번, 4명.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먹고 임신된 거는 6명. 그 다음에 4에서 7개월 정도 복용하고 임신된 건 6명. 네, 이렇게 꽤 많죠? 한 번 정도 먹고 임신된 거는 네, 흔하진 않죠. 이게
이렇게 빨리 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운이 좋은 거죠. 보통은 3개월 이상 정도 복용하는 게 좋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임상하다 보면은 옹경탕을 복용하다가 점차 손발이 조금씩 따뜻한 느낌이 든다. 또는 뭐 수면 양말을 이제 좀 벗기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고 먹자마자 확 따뜻해진다든지 막 더워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신압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네, 정리를 하자면 조경종탕을 어느 때 쓰면 좋을까? 배란장애가 있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겠죠. 어, 생리주기가 불규칙할 때 쓰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는 게 배란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배란이 빨리 되면 정상주기에 가까워지는데 배란이 잘 안 되면은 생리가 길어지니까 생리 주기가 길어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생리가 밀릴 때 그러니까 생리가 빨라진다기보다 생리가 밀릴 때 이럴 때 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재용 쌤 말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지만 조금 마르고 건조한 경향의 여성한테 쓰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아랫배가 찬 느낌. 네, 만져서 잔 거 빼고 그리고 손발도 좀 차고 추위도 잘 타고 신양으로 진단된 여성에게 쓰면 좋고 그 다음에 클로에펜 병행하면은 아무래도 배란이 좀 더 확실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조경종옥탕도 배란할 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클로에펜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약도 배란 유도하는 약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거 좋다고 봐요. 실제로 저도 다낭성 환자한테는 클로미펜 복용하라고 하거든요. 하고 한약 복용하면서 클로미펜도 같이 복용을 하시라. 왜냐면 임신 준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회가 많아야 되거든요. 임신 기회가 많아야 돼요. 임신 기회가 많아야 된다는 건 배란을 자주자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내가 한약을 몇 번 쓴다고 해서 이 생리 주기가 갑자기 짧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은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내가 배란이 안 돼가지고 두세 번 하는 거랑 6개월 동안 내가 배란유도제를 써가지고 그리고 한약도 같이 먹어가면서 몸을 만들어가면서 6번을 하는 거랑 당연히 6번을 하는 게 임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클로에펜이랑 병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복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두 시간 떼서 복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조경종옥탕 복용법이 책에 나온 거는 모두 공복 복용으로 하는데 공복 복용하면 되죠. 그 아침 공복에만 복용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아침 공복은 아무래도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끼라도 먹고 난 뒤에 공복에 복용하면 좋은데 이것도 그냥 다 적용할 수 없는 거고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공복 복용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뒤에 복용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감에 나온 거는 생리가 시작되면 하루에 한 첩을 복용하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복용하라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이 4첩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한 첩이 하루분이에요. 그때는. 지금 따지는 거랑 좀 다르게 동의보감에서 나온 그 처방은 한 첩이 하루분으로 나왔어요. 4첩이니까 4일 복용 정도로 보면 되는데 복용이 끝나고 나면 임신시도 아마 복용이 끝나고 나면 배란일이 이제 좀 다가오니까 시도해 보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음번에 다시 생리주기에 맞춰서 복용. 방향아편도 공복 복용인데 요거는 생리가 시작되면 복용을 시작하는데 격일로 복용하라고 간복이라고 돼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복용이 끝나면 임신시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쭉 다 복용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뭐 배란에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배란 후보다는 배란 전 쪽에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환자가 내원했을 때 시기가 이번에는 생리 이제 막 끝물에 왔다. 그러면 그때 조경종목탄 같은 걸 주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는 임신 시도를 했고 그리고 또 배란 이후다. 그러면은 조경종탕을 줘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착상에 도움되는 그런 처방들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조경종탕의 가미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건 뭐 유명한 명의가 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만든 거고 보시는 쪽이면은 숙주항 용량을 증가시키고요. 8에서 10 정도. 참고로 어, 앞서 말한 이 내용이 한 첩이 하루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옛날 기준이고 저는 그냥 아까 앞에 나온 한 첩을 그냥 조금 용량 조절해가지고 곱하기 그냥 20해서 15일분에 줍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기대로 한 첩 하루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옛날 용량이니까 좀 적다고 보고요. 아무튼 보신음을 하고 싶으면 숙장 용량을 증가해도 되고요. 뭐 더 하고 싶으면 구기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넣어서 쓰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냉이 많다. 보통 이렇게 아래가 찬 분들이 냉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조습을 해주고 싶다. 물론 옹경탕 같은 거 먹기만 해도 오히려 냉이 좀 줄기도 해요. 그거에 따뜻한 그런 효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걸로까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많다. 그러면 뭐 의인 정도 해서 의인 택사로 좀 습을 빼주고 상출로도 이제 건비해서 제습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아니면 산약 같은 걸로 못 나오게 잡아주는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생리통 심하면은 아주 심한 거죠. 그 원방으로도 안 잡힐 정도로 생리통 심하면은 이제 포항오령지 같은 약, 뭐 오약 같은 걸로 이기진통 해주고 아주 심하다 그럼 뭐 유약무력도 쓸 수도 있는데 아예 생리통 심하면은 생리통 쪽 강력한 약으로 넘어가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생리혈이 덩어리진다면 익모초, 단삼 이렇게 좀 잘게 부셔주는 어혈약을 좀 써주는 것도 괜찮고요. 소화장애가 걱정이 된다. 뭐 백출, 지각, 사인 이런 거를 적당히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산을 자주 하신 분들이 임신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보신, 구충 뭐 하는 그런 약재들 있죠. 그래서 수태음의 일부 약재들을 좀 더해서 쓰면은 도움이 되겠죠. 뭐 토사자는 좀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토사자와 숙지환을 같이 쓰면은 이게 쌍보환인가 그래가지고 상승작용도 있어요. 보신할 때. 그 두충속단은 대표적인 안태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충속단을 꼭 안태할 때 임신이 된 다음에 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런 약은 임신 전에 쓰는 게 좋아요. 임신 준비할 때 기간 내내 그냥 계속 써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어, 뭐 임신했을 때 쓰는 것도 좋지만 임신했을 때는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토사자, 두충속단 이런 약재들 보신 안태하는 약재들은 임신 전부터 그냥 꾸준히 약에 넣어서 쓰면 도움이 되고 이거는 꼭 제 소견이 아니고 우리 중국 부인과 명의들이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시기다. 이번에 임신 시도했고 지금 황책이다. 그러니까 배란 이후다. 그러면은 악교 같은 거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악교 구하기 어렵죠. 진짜 악교는 되게 비싸기도 하고요. 진짜 악교가 없고 구하기 힘들면 녹각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녹각교는 악교의 성질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얘는 또 보신하는 성질도 더 크고요. 진짜 악유는 이제 보혈작용이 좀 꽤 좋죠. 근데 녹각교는 보신작용도 크고, 제가, 신양어일 때도 또 쓰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황체기에 쓰기에 나쁘지 않은 약재기도 하니까, 녹각교로 써주는 것도 좋다. 다만, 이런 거는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이게 좋은 처방이긴 한데, 양어가 두드러진 환자한테 적용하는 것이 좋죠. 그냥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칠정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칠정에 너무 얽매여서 쓰지 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거는 아니죠, 이 약이. 그래서 어, 무난하게 쓸 수 있긴 하지만은 내가 조금 환자의 소화력이 걱정이 되면 감이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원전에 나온 복용기간, 뭐 4일 내첫 복용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일주일 복용한다. 이런 거에 구애 안 받고 그냥 상시 복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희 그 중국 선생님도 그 옹경탕을 굉장히 잘 쓰시고 많이 써보셨는데, 그냥 옹경탕만 주구장창 60일, 뭐 100일 이렇게 쓰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약재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변증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고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베렌유도젠 클로이펜을 병행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네, 이런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조경종옥탕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칠정과 관련되어 있으면은 먼저 떠올렸을 조경종옥탕, 그 편견을 깨고자 만든 영상이고, 항상 만드는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을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동의보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본 거는 굉장히 많아요. 하고 이게 관련이 있으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환자들이 자주 오거나 아니면 많이 말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외울 정도로 본 부분도 있고 한데 어, 원전의 어떤 그 딸린 처방을 이해를 못해도 그냥 계속 어떤 식으로 된 건지 확인하면서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니까 웬만한 처방은 구성만 딱 보고 이거 어디에 쓰겠다, 어디에 쓰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딱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그 뒤에 중국 서적들 이렇게 보면서 거기도 나온 처방들이랑 해설들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해진 것도 있고요. 아무튼 초보 원장님들은 귀찮더라도 처방을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쉽게 처방을 알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처방을 맘대로 이렇게 요리하는 거죠.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어떤 약재를 넣는 게 좋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약간의 창방처럼도 가능해질 수 있을 거예요. 썰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곧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